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인 싱글맘입니다. 저는 친정이 서울이지만 사는 곳이 부산이에요. 결혼 후 남편 일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이곳 부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서울의 부모님과 지인들과 모두 떨어져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두 아이 데리고 이혼한 지 지금 딱 1년 반이 넘어가네요. 아이 둘 데리고 엄마가 대단하다 싶으시죠?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직은 전 시어머니의 도움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살던 집에 그래도 살고 있어요. 사실 이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건데 이혼하고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쫓겨났죠. 오늘 저의 이혼 사연 듣고 열폭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 짐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부님들이 제일 싫어하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나름 사이다이니 끝까지 저의 이혼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이 전형적인 경상도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남편이 3남매 중 장남의 독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맏며느리 노릇이 힘들 거라는 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한 건 첫째 이혼은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야말로 부산 사나이처럼 패기가 있게 결혼을 밀어붙이기도 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시누이들도 나이가 많고 제가 어린데다 그 집에서 하나 있는 아들 신부감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들 저를 반기는 분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완전 여장부 같으셨는데 저를 처음부터 예뻐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집 한 채는 주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우악스러워서 어디 여자를 제대로 만나려나 했는데 어디서 이런 이쁜 신부감을 얻어왔다니? 35 넘어가면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경사다 경사. 그런데 시어머니 말 듣고 갑자기 남편이 눈을 반짝이면서 묻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 장가 가면 엄마 대연동에 아파트 그거 내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 등을 후려치시면서 아니지 이놈아. 내가 너를 뭘 믿고 한 번에 너한테 집 명의를 덜컥 주겠니? 네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자리 잡고 살면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라. 에이 엄마. 그래도 엄마 명의로 놔둔 거랑 내 집으로 주는 거랑 느낌이 다른데. 그냥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통 크게 해줘요. 네가 딴 생각하고 집 잡혀 먹을까 봐 안 돼. 엄마가 너를 모르냐? 아무튼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남들처럼 집 걱정 없이 시작하는 거 그저 감사하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도록 해. 명의가 어머니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가장 큰돈 드는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말 들어보면 나중에 우리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 편히 결혼했습니다.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 경상도 꼰대 집안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 말이 맞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우리 친정과 너무 다른 가풍 때문에 참 적응이 힘들긴 했으니까요. 우리 친정에서도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제사 때 절도 하고 술도 올립니다. 형제 순서대로 하는 편이고요. 음복할 때도 커다란 상을 일자로 놓고 온 가족이 앉아 같이 먹어요. 여자들은 음식 나르고 남자들이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다 같이 앉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일도 아빠랑 사촌 오빠들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시집 왔을 때 시댁에서는 명절에 여자들이 거의 종노릇을 하더라고요. 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자 여자상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조카가 남자면 저보다 상석에 앉아 남자들은 먼저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고 며느리와 시누이들은 너무나 당연히 음식 나르고 심부름하고 뒷정리까지 감당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너무 생경했죠. 게다가
집안 식구들은 왜 그리 많은지. 명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요즘에도 당신네 집처럼 남녀 내외하면서 겸상도 안 하는 집이 있는 줄은 몰랐네. 우리 애들 태어나면 이제는 이런 분위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 때에 어려우면 우리 때는 바꿔야지. 안 그래? 그게 뭐 쉬운 일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인데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며느리가 뭘 어쩐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우리 어머니 하는 일 배우기나 해.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 별 수 있나요? 시집온 제가 적응할 수밖에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친정에 갈 수는 있을까 걱정했어요. 친정이 멀어 부모님을 자주 보지 못하고 사니 명절에 얼른 마무리하고 친정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도저히 남편이 운전은 못한다 해서 늘 KTX를 미리 끊어놨었는데 혹시 못 가게 될까봐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명절 당일날 근처에 사는 시누이가 일찍 시댁일을 마치고 오셔서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까지 여기서 와이프 일을 시키고 있으면 어쩌냐? 올케 친정 서울인데 빨리 준비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도 그래요. 며느리 지금까지 가란 소리도 안 한 거예요? 올케가 엄마 눈치 보느라 못 간 거네. 어머, 내 정신 좀 봐라. 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생각을 못했네. 예, 얼른 앞치마 벗어라. 차 시간 남아있지? 네, 어머니. 아직 시간 충분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른 시간에 차편을 끊었나 봐요. 다음번에는 안 그럴게요. 이른 시간이라니. 지금 올라가도 2시간 넘지 않아. 어서 가. 그런 소리 할 거 없다. 어머니는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온갖 일은 묵묵히 하시면서도 며느리인 저에게는 당신과 똑같이 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남들에게 하도 친정 못 가게 하는 시모, 신우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현실감이 없기도 했고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던 반면 딱 하나 제가 부담을 가졌던 면도 있긴 합니다.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남아선호 사상은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의 손이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을 하셨고 은근히 아이 소식 없는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강요는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몸에 좋다는 보약을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1년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조금 조바심을 내시기도 했어요.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닌 건 안다만 아직 아이 소식은 없는 거냐? 니들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지? 아유, 내가 주책맞게 며느리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정환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말이야. 부담 줬다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요즘 남편이랑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맘 졸이지 마세요. 그러니? 나는 니들이 돈 모으겠다고 혹시 애 갖는 걸 미루면 어쩌나 했어. 그래, 내가 이제는 굳이 캐묻지 않으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아가, 알았지? 그러다가 드디어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첫 아이 가진 게 너무 기뻐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고 예전부터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딸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성별 얘기를 할 때 남편은 저랑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배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저대는 아들로 낳아놔야 둘째든 셋째든 마음이 편하지. 우리 집안 아들 귀해서 꼭 첫째는 아들 낳아야 하는데. 아들 낳는 비법 있으면 당신이 미리 전수 좀 받아놓지 그랬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들 낳는 비법이 세상에 어딨어. 하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요즘 세상에 성별이 뭐가 중요해? 아들 따지는 집안 요즘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어머니도 그런 소리 안 하시고만 당신이 더 시어머니 같다.
엄마도 말을 안 해 그렇지 아들 엄청 바라실걸? 우리 집 봐라. 내가 왜 누나가 둘이나 있겠냐? 큰 누나랑 나랑 11살 차이 나는 거 보면 알잖아. 엄마가 아들 낳으려고 40 다 되어서 나 낳으신 거라니까? 당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음에도 남편 입으로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임신한 당사자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길 바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내놓고 아들 거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과는 다른 생각이실 거라고 믿고 어머니 속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저 뱃속 아이가 꼭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세요? 우리 그이는 저한테 어머니보다 더 부담을 줘서요. 혹시 어머니도 그런 생각이신지 걱정이 되네요? 어머, 아가. 너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 건강한 아기 낳을 노력하고 네 몸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하다 보니 첫째가 아들이면 마음은 편하겠지. 아휴, 나도 참 이제 배도 많이 안 나온 너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아무튼 나는 아들이면 좋겠지만 딸이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 말 듣고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도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내심 아들을 바라고 있다는 걸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들 낳으려고 3남매 낳으셨고 마지막에 아들 낳고 나서야 시댁에서 할 말하고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속내를 어렴풋이 알고 나니까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은 부담 갖지 말라 하셔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데 첫 아이 성별이 나중에 딸로 판명났을 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는 말과는 달리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시긴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딸이라니. 그렇구나. 나는 괜찮다, 아가. 어쨌든 이제 성별 알았으니 마음은 편하구나. 고생 많았어. 수술이 더 아프다던데 몸조리 신경 쓰렴. 첫째가 딸이면 어떠니? 진짜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 어지간하면 저도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회복이 더딘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선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네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키워봐라. 힘들어도 내 새끼 예뻐서 또 욕심 생길걸? 그리고 네 신랑도 애 욕심 있어. 너희도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 둘째는 또 아들 낳을 수도 있잖니. 아무래도 둘째 때를 기다려봐야겠구나. 벌써 둘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짝 서운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첫애 딸이라고 소홀히 한 건 전혀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산후조리비도 내주시고 아이 출산용품이니 뭐니 전부 준비하라고 돈도 주시고 시누이들도 육아용품 선물 엄청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아기 태어난다고 다들 너무 기뻐하셨고요. 외려 남편 놈이 문제였죠. 아이, 나 닮은 아들놈 장남으로 낳고 싶었는데 실패네, 실패야. 당신은 임신하기 전에 주변에서 정보 좀 어찌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아들도 노력해서 척척 잘 만났던데. 이러면 둘째가 부담이잖아. 당신 둘째가 또 딸이면 어쩔래? 셋째까지 낳을 수 있겠냐고. 당신이 이렇게 아들 욕심 있는 줄은 몰랐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면 뭐하니? 당신이 딸을 심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애 성별이 바뀌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도 낳느라 죽을 뻔했거든? 수술한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으로서는 둘째도 싫고 셋째도 싫어. 그런 말이 어딨냐? 며느리 도리 중에 자손 낳는 의무 있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아들을 바란다는데 왜 당신 맘대로 낳을지 말지를 정해. 난 무조건 아들 낳을 테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도전할 거야. 남편이 저리 말하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싸운 거라 시가 식구들은 남편이 저런 식으로 말한 거 모르십니다. 하지만 제가 첫애 낳고 한동안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아 생각하면 그때 은근히 아들 바라는 시가 식구들 분위기와 남편의 노골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제가 상처를 내심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둘째 안 낳겠다는 말은 시부모님 앞에서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엄마들이 둘째, 셋째 낳는 이유 아시죠? 아이가 너무 예쁘다 보니 낳을 때의 고통은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개월 터울로 둘째를 낳았나 봅니다. 둘째는 모두의 바람대로 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초산이 아니라 제왕 후 자연분만을 해보려 했지만 또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둘째를 낳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전검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난소에 혹이 있는 걸 발견했고 출산하고 나서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다른 한쪽 난소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던 터라 자연 임신은 어렵겠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둘째를 낳았을 때는 저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첫째 때보다 너무 실망하는 기색이셔서요. 물론 둘째 딸도 예뻐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필 남편이 둘째가 딸인 거 알고부터 노골적으로 성질을 내고 임신 기간 내내 저를 홀대한 것들이 떠올라 너무 서럽더라고요. 심지어 저 애 낳느라 병원 입원했을 때 제왕절개 해도 요즘은 탯줄 자르게 해주는데 자기는 그냥 안 자르겠다고 병원에 저 데려다 놓고 그 다음 날에나 얼굴 비추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그 사실 아시고 남편을 엄청 혼내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시는 어머니조차도 서운해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울어버렸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얘 아가, 내가 너를 많이 서운하게 했나 보다. 그냥 나도 아들을 어렵게 낳았다 보니 은연중에 너한테 부담을 줬나 봐. 미안하구나. 이번에 딸이어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 나중에 셋째 고려해보자고 할랬는데 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애 가지는 거 어렵다고 들었어. 정환이 이놈이 엄청 서운했는지 내 앞에서까지 아들 소리 하길래 내가 엄청 혼냈어. 그러니 마음 풀어라. 딸이면 어떠니? 요즘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는 세상이잖아. 말씀을 저리하셨지만 되게 서운해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이를 더 이상은 못 가진다는 거 마음 아파하시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그놈의 남아선호 사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인지 이 집안에서 내가 아들을 못 낳아 대를 끊어놓은 건가 하는 생각에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친척들 모이면 주눅이 들기도 했고 남편이 눈치 없이 제가 이제 애 못 낳는 몸이라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물 건너갔다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딸 둘만 낳은 일로 마음고생했다는 건 전혀 모르세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셨고 우리 남편이 설마 저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2살 터울 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육아에 전념했고 막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가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가까이 살면서 육아를 안 도와주셨다면 저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남편의 무시함과 홀대로 인한 부부싸움이 대부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기분 나빴던 건 시댁에서 제가 혼자 며느리로 지내며 온갖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할 만큼 하는데도 남편은 늘 당연한 거라 여겼고 툭하면 아들 못 낳은 걸 트집 잡으며 개소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일 중요한 직무를 빠뜨린 사람이야. 그게 뭔지 알아? 대체 뭔데? 설마 당신 또 아들 얘기하는 거면 집어치워? 잘 안 해. 야, 남들은 다들 아들 있어. 내 주변만 해도 다 아들 있는데 나만 아들 없어서 대화에 끼질 못해. 당신 몸만 건강했어 봐. 30 초반에 애를 못 낳다니.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아들도 하나 못 보고 나이 들긴 싫다 이거야. 그렇게 아들이 낳고 싶으면 어디 나가서 차라리 낳아오지 그래?
나도 그놈의 아들 소리 지겨워 죽겠다. 그래? 내가 못 나올 것 같냐? 내가 낳아가지고 오면 키우는 거 당신이 할 거야?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이 뭐 조선시대니? 정말 어디 가서 아들이라도 나오겠다는 거야? 키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는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당신 농담이라도 나한테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라도 아들 낳고 싶을 만큼 간절하다는 거야. 누가 지금 아들 낳아오겠대? 남편의 말이 너무나 서운해 온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아들 갖고 싶었다고 해도 정말로 저 말을 실천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씨름하며 키우는 동안 육아 때문에 혹은 다른 서운함이 쌓여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 놈은 다른 곳에서 자기 재미를 전부 찾으며 살고 있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귀가 시간이 늦어도 이해했고 수많은 골프 모임, 친목 모임, 그놈의 접대 다 참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도 참았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집이 늘 평화로울 시간에 들어와 아이들이 잘 때 가장 예쁠 때 모습만 보는 사람이라 육아가 힘들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둘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면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당신은 순한 딸 둘만 키우면서 죽는 소리 하냐? 당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왜 힘들어? 다른 집은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아들 둘 셋씩 키우더라. 그거에 비하면 당신은 고상한 거야. 불평하지 마. 당신은 도무지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서운하다는 말도 지친다 지쳐. 집이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거나 애들 행색이 더러우면 저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 자신에게는 정작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살았습니다. 집에 오면 출산 후 살도 빼지 못하고 퉁퉁한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쳐있는 아내가 그 사람도 보기 싫었겠죠. 남편이 저러니 저도 물론 남편에게 다정하게 굴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부 사이를 파경으로 몰고 간 건 제가 아니라 남편 놈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외도한 거 어떻게 알아차리실까요?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거나 아니면 우연찮게 꼬리가 밟힌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신나게 바람 피우는 남편 놈에게 외도 사실을 안다는 걸 숨기고 이혼을 몰래 준비하겠죠. 증거를 모아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하는 걸로 알아요.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남편이 한동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왠지 들떠 보이기도 하고 매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쉬는 날에도 아이들과 어디 가자고 하면 일이 있다고 나가는 날이 많았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아니 그게 여자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옷이 잔뜩 들어있길래 빨려고 옷을 꺼냈을 때였는데요. 남편 가방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포장되어 있는 테스트기가 아니고 사용한 테스트기였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황당한 건 테스트기의 임신 상태가 음성이 아니라 양성, 즉 두 줄이었어요. 누군가 임신한 여자의 테스트기가 남편 가방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과연 이건 누구의 테스트기일까? 임신 테스트기가 남편 가방에 있는 이유는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자꾸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제 추측은 당연하게도 남편이 누군가를 임신시켰구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따로 빼놓았다가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는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뭐? 이게 뭔데 그래? 어디서 난 건데? 모른다고 하지 마. 당신 가방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설마 내가 추측한 대로니? 혹시 당신 누구 임신이라도 시켰어?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면서도 내심 이 사람이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물음에 아니라고 굳고 부인도 하지 않더니만 뻔뻔하게도 이렇게 된 거 할 말이 있다며 안 잡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발견한 것도 어쩌면 운명인가 보네.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거든. 미안해 여보. 내가 어쩌다 보니 여자를 좀 만났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 당신한테 이런 상황을 보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쩌냐? 생명은 소중한 건데 아무리 바람 피운 여자라지만 내 애를 가졌다는 사람을 내칠 수는 없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냐? 생명이 소중해? 어딜 마음대로 책임감 없이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생명이 소중해? 네가 낳아놓은 생명 잊은 거야? 당신은 이미 두 딸이 있어. 당신한테 우리 딸들은 대체 뭐니?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나 말고 바람 피운 년이랑 애 낳고 다시 새 출발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대로 마구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아닌데.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여보. 글쎄 임신한 애가 아들이라잖아. 내가 아들을 얼마나 바랬는지 알면서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럼 함부로 지워?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은 정말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바람 피워서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저딴 소리를 하다니요. 내연녀의 아이를 책임질 생각은 하고 이미 낳아놓은 우리 딸들은 왜 책임질 생각도 안 한답니까? 그놈의 아들! 어디 당신 똑 닮은 아들 낳아서 나중에 똑같이 살아보라 그래. 당신 아들을 가져서 내칠 수 없다 이거지? 멀쩡히 본처 있는 남자를 뺏어서 애까지 가진 여자가 과연 정상일까 싶네.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순순히 이혼 못해줘. 당신이 그녀냐고 그년 자식하고 호적에 올리고 싶은가 본데 어림없지. 미혼모의 사생아로 살아보라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놀아나고 애까지 가졌다는데 이미 혼인관계는 서류상일 뿐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분노에 사로잡힌 저는 아이들이 자는 방문을 닫아놓고 남편의 옷과 속옷을 전부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여자가 정신줄 안 놓고 배기겠습니까? 아이를 둘까지 놓고 저는 가정에 최선을 다한 세월이 몇 년인데 남편이 저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다니요. 엉엉 울다가 잠 한숨 못 자고 날밤을 새웠죠. 그런데요. 남편 놈이 그렇게 집 나간 지 딱 이틀째가 되니 저도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시댁에 알려야겠다 결심하고 이혼을 알아보느라 인터넷을 뒤질 때였는데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저녁 시간에 집에 누가 와서 벨을 누르더라고요. 우리 집은 오래된 구축이라 중앙 현관 보안이 없어요. 그냥 집 현관에서 초인종만 누르면 인터폰이 울립니다. 요란하게 2번, 3번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에 누구인가 보니 웬 낯선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근처 교회 교인인가 싶었는데 찾아온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 박정은 씨 집이죠? 집에 있는 거 다 아니 문 열어줘요. 남편 이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바로 임신한 상간녀라는 걸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쩜 잘못한 인간이 저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지. 그날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난데없이 상간녀가 당당하게 저를 찾아와서 본처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면 과연 믿으실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실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상간녀들의 특징인가 봐요. 본인이 잘못이 뭔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게 말입니다. 동네 부끄러워 문을 열었더니 제가 봐도 제법 배가 봉긋하니 나온 여자가 저를 밀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보다 체구도 작고 여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순간 제가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이도 어린 년이 임신했다고 배 내밀고 들이닥치면 다인 줄 알아?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이봐요, 아줌마. 내가 어이없어서 찾아왔어요. 우리 오빠가 나 임신한 거 다 얘기했다는데 내 원룸으로 쫓겨왔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죠? 내가 오빠 아들 가진 거요. 그래서 아들 가졌으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바람난 남자 본처 집에 들이닥쳐도 되는 거래?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무식한 짓이야?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하면서 굴러먹은 애니?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 집 비워요. 이 집 당신 집도 아니라며. 왜 우리 오빠가 나가요? 당신이 나가야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상간녀는 이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아이들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지들이 차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듣자니까 이 집 어머님 명의라고 들었어요. 아이들 양육비는 내가 관여할 건 아니고요. 이혼해도 당신이 받아갈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못할 짓 하기 전에 이 집 포기하고 나가는 게 어때요? 친정도 서울이라면서요. 거기서 딸들 키우면 되겠네. 내가 이 집 아들 가진 거 알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내 편 들일 텐데. 조용히 여기서 꺼져 주시죠? 뭐? 누가 누구더러 꺼지래? 너나 당장 꺼져! 소금세례 받기 싫으면 내 집에서 나가!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니 목구멍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끼면서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그녀를 집에서 밀어냈습니다. 내가 오늘은 가지만 조만간 정리 안 하면 다시 올 거라는 것만 알아둬요. 그러게 누가 아들도 못 낳아서 소박 맞으래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벌써 이혼 도장 찍었겠다. 내가 얘기할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요. 딱 한 달이에요. 그 안에 정리하세요. 저는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난 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냥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요. 머릿속에서는 그년을 몇 번이고 후려쳤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배짱도 없는 제가 너무 볼품없고 초라했어요. 그리고 더는 못 미루겠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울면서 전화하니 어머니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놀라서 묻는 어머니에게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과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 그리고 임신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란 얘기를 하며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 놈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지금 그게 사실이야? 아비가 정말 너 몰래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네. 못 믿으시겠으면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늘 그년이 이 집 찾아와서 저더러 짐 싸서 나가달라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아들 못 낳았다고 상간녀가 저한테 집 나가란 소리를 하다니요. 저랑 우리 애들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제가 바람 피운 남편을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처럼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일 저녁에 남편을 집에 부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진정하거라.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니? 해결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아비한테 집으로 오라고 할 테니까 내일 전부 정리하자꾸나. 지금 네가 이성 잃고 난리친다고 해결될 거 없어. 내가 다 정리하마. 어머니도 아들이라는 말 들으시니 속으로 좋으신가 보네요. 뭐 저는 힘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좋아요. 저는 어머니 잘난 아들하고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어디 내일 와서 교통정리 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결혼해서 처음으로 화를 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내뱉은 말과는 달리 이미 이혼은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만약 어머니가 상간녀 뱃속의 아들을 손주로 삼겠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일찌감치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일단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더니만 어미 너 오늘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줘야 한다. 알겠니? 자기 말대로 따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자포자기한 마음이었던지라 마음대로 하시라 했어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남편 놈이 뻔뻔한 얼굴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상간녀와 나란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데려오냐면서 물이라도 끼얹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게 한이 맺히네요. 어머니는 매서운 얼굴이셨습니다. 엄마, 집사람하고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부르지 그랬어요. 민망하게 이게 무슨 괴상한 삼자대면이에요? 이상한 줄은 알긴 아는구나. 못난 놈 같으니. 그러더니만 벌떡 일어나서는 상간녀 앞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상간녀는 어제 혼자 나를 찾아와서 집을 비워달라는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 남편 뒤에 숨어있더군요. 네가 어제 감히 여길 와서 우리 며느리한테 집을 비라고 한 년이냐? 우리 아들놈 애를 뱄다고? 상간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엄마, 글쎄 애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래요. 엄마 드디어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엄마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진 거 속상하셨잖아요. 그때 허공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만 어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놈 얼굴을 후려치시더라고요. 너 이놈! 누가 내 아들이야? 우리 집안 걱정을 네가 왜 하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저도 놀라고 남편놈도 놀라 잠시 할 말을 잊었는데요. 놀랄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인연이 네가 어제 와서 집을 내놓으랬다고? 내가 내 집을 미쳤다고 너 년놈들을 살게 하겠니? 나는 오늘 이후로 저놈을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잘못 키웠으니 내가 감당해야지. 오늘 너 내 손에 머리털 한번 다 뽑혀봐라. 그래야 다시는 얼씬도 안 하지. 상간녀의 비명이 난무하고 남편은 자기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를 더 쥐어뜯고 집안이 그 세 사람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임신. 홀몸 아니라니까요. 제발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엄마. 그 와중에 남편놈은 상간녀가 다칠까봐 안절부절이었죠. 이 모든 상황이 그냥 꿈 같고 시트콤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상간녀 머리를 뜯더니 놓아버리셨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너 호적 판다는 말 빈말 아니니까 오늘부로 넌 우리 가족 아닌 줄 알아라. 지켜야 할 게 뭔지 모르는 인간은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쁜 놈 같으니. 엄마, 나 딴 거 안 바래요. 내가 우리 딸들 양육비 다 책임질 거라고요. 나는 그냥 엄마가 주시기로 한 이 집만 주면 된다니까요. 저 사람 위자료도 두둑히 줄 거니까 엄마는 아들 손주만 기대하시면 된다고요. 나는 이미 손녀가 둘이고 며느리가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가 너랑 닮은 아들 손주 낳아주는 거 거절하련다. 그리고 너 꿈 깨. 이 집을 내가 언제 넣어준다든? 나 이 집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다. 내일 당장 명의 이전 절차에서 증여해 줄 거니까 내 놈이야말로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남편놈과 상간녀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상간녀는 머리 뜯긴 게 아픈지 울상을 하고 있었고요. 저 역시 어머니가 저에게 집을 준다는 말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미야, 너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 집을 너 줄 테니까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저놈하고 이혼할 때 절대 도장 찍어주지 말어. 내가 변호사 대줄 테니 소송에서 위자료니 뭐니 철저하게 다 받아내라. 알겠어? 어머니는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은 울상이 되어 어머니에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법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두 사람은 결국 돌아가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들 손주라고 하시면 그 여자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들 잘못 탓해 주시고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고생 안 시키고 너무 오냐오냐 잘못 키우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 집은 너한테 줄 거야. 애들 잘 키우면서 살아야 내가 너 봐도 미안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내 말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다오. 다른 것보다 저는 어머니가 그년 머리채를 저 대신 잡아준 것이 그나마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라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에게 그 집을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 비용을 대주셔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착수할 수 있었고요. 변호사가 놀라시더라고요. 친정엄마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혼하라고 소송 비용 대주는 건 처음 봤다면서요. 물론 이혼 소송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어요. 인과응보라고 느낀 건 한 가지는요. 남편 놈은 상간녀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웃긴 게 상간녀가 남편 놈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는데 마침 임신을 했고 그중에 제일 돈 많은 남자인 전 남편에게 들러붙어 임신을 빌미로 팔자를 고쳐보려 한 거였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은 B형이고 그 여자는 O형인데 아기가 A형이 나왔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뱃속의 아기는 남편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었는데 내심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은 여전히 본가에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도움으로 이혼 후 두 못된 인간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도 시작했고 지금은 하루하루 직장맘으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서울로 오라고 성화이시지만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요. 돈도 모으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서울로 이사 가려고 마음먹고 있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 보러 가끔 오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이들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만 보면 미안하다 하시지만요. 아들이 그 지경인 건 어머니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